안녕하세요, 최피드입니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을 편입시켰습니다. A루트, 대형포장 두 종목 어서오렴. 먼저 볼 종목은 A루트입니다. 오늘도 크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58%로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으로 끝났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이었고 이미 좀 높은 가격이죠. 흐름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 730억 정도 터졌고요. 역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은 좋아 보이죠? 요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줄이고 요 자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 바로 정고점 요 라인이 되고요. 덱스터는 오늘도 좀 상승을 해줬고 이제 하살표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단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역시 잘 보겠습니다. 신일전자 오늘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8.3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SN테크는 지금 단일가 중이죠. 오늘 3.02% 하락을 했습니다. 저가는 4.77%였고요. 단일가 매매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죠. 한신기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가격적으로는 양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흐름 보겠습니다. DJI는 오늘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고가 8.01%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딜리도 오늘 장중에 16.55%까지 갔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거래량이 없었죠.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단일가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일가 매매를 했다면 대성공이었죠. 대성공이었고 다만 다른 종목이 내가 사는 종목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덱스터도 이제 내일 단일가가 가능할 텐데 만약에 내일 좀 빠진다면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웹스는 빼기로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인터파크는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가 17.24%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코디도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6.39%까지 갔고요. 역시 흐름 보겠습니다. 큐로컴은 좀 빠졌지만 계속 요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을 좀 그어놓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요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내일 시초가가 좀 오르거나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정산해강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일성건설도 이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랫골이 이렇게 달리면서 종가는 이렇게 마무리,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 BNC는 좀 빠졌습니다. 상승을 하고 거래량 없이 좀 빠진 모습이지만 요 자리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자리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범양건영은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요 라인을 잡고 시초가가 오늘의 어제의 종가보다 높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고 했는데 뭐 요런 모습들. IB 김영이 절묘하게 요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국인데요. 흥국은 오늘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했던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될 텐데요. 주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들어왔던 거래량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일단 저도 매매를 했으니까 저는 수익 중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일단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하락이 멈출 때 이때 한번 양봉이 나왔다고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켜봅니다. 더 지켜보고 요 자리가 지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제 딱 들어가서 오늘 이제 수익이 나왔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서 샀다면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캔들의 뭐 3분의 1, 3분의 2 요 정도 해놓고 손절을 했을 거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건설, 기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지금의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거의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밑으로 뺀다는 것은 세력에게도 부담이 되겠죠. 엔테스는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요 라인 아마 지켜줄 것으로 보고 역시 보겠습니다. 아진 에스텍도 오늘 좀 빠졌는데요. 좀 많이 빠졌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내일의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솔고바이오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진전기가 이렇게 요 라인을 살짝 깨는 모습이지만 거래량 미미하게 좀 빠졌습니다. 고가에서 항상 잡을 때는 손절 라인 잡고 가야지 무조건 존버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가 놀이 그리고 단타를 할 때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존버를 할 거라면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네오오토는 이제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45일선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45일선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45일선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반등을 해준다면 그리고 내일의 흐름이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진 윈텍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아래꼬리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일가 중이죠. 단일가 중이고 옵티시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43%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내일의 흐름 중요해 보입니다. 서정기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요 라인 잘 보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오리콤은 이제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했던 45일선을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45일선을 깼다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진파워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21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요 라인 11,550원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본다면 충분히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엘로비전은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짧게 가져갈 겁니다. 이날 나왔던 아래꼬리 저가 7,530원을 깨면 7,500원을 깨버리면 저는 손절을 할 거고 일단 매수를 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겠죠. 아랫꼬리들이 매우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상승하고 오늘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 자리는 잘 지켜줬습니다. 내일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맞는지를 유추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맞아 떨어진다면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45일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가놀이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대형 포장이 이때 크게 상승을 하고 45일선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45일선 깬 이후에는 바로 깨졌습니다. 다시 45일선을 회복했을 때는 이렇게 큰 상승 보여줬고요. 덱스터는 아직까진 그런 모습이 아니죠. 신일전자도 그런 모습은 아니고, 에센테크도 마찬가지.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이라서, 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 이때 매매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봐야 됩니다. 역시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하락이 멈추는 그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터파크도 아직 해당이 안 됐고, 코디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일성건설도 아직 아니고, 요런 모습이겠네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때 45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살짝 깨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략 30%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고요. IB 김영도 요런 모습이겠네요. 처음으로 만나는 45일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잘못했네요. 요 라인도 살짝 깨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쌍바닥을 보고 매매를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흥국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대부분 보시면 제가 영상에도 45일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45일선을 반등하면서 지지받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 네오오토 이제 중요하겠죠. 45일선을 내일 지지를 해주거나 혹은 살짝 깬다 하더라도 그 저점을 높여간다면 충분히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니플러스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해당이 안 되네요. 45일선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45일선을 깼고 3620원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할지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60일선을 많이 보지만 45일선을 보면서 내가 손절 라인 혹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가놀이에서 처음 만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처음 만나는 45일선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 매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평선들 잘 보시면서, 이평선이 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오리콤도 만약에 내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요 자리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봅니다. 양봉이 나왔다고 이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더 봐야 됩니다. 4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손절 라인을 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면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오리콘 같은 경우가 지금이 내일까지 좀 봐야겠지만 지금이 충분히 매수할 타점으로 보여지고요. 일진파워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제 헬로비전이 그런 모습을 보일지 45일선까지 안 오고 그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